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을 잘 지켜주어서 전고점까지 달성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미디어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 경제 전문지이죠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소 낮은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이더리움 1,7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게이프에 따르면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 이끄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경우는 2월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이 1,7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마켓이 불마켓 끝자락 횡보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이더리움이 지난 여름의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더리움의 강세 펀더멘탈은 또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딱히 근거라고 할 것은 없으며 지난 여름이라면 5월에서 7월 이루어졌던 하락 패턴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강세 펀더멘탈은 이어진다는 게 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인물이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지난 1월 27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지속될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 강세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작년 10월 당시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또 5,0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참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많은 입장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 것이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1,7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고 4,0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소식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소식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이 국가에서는 거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태국의 중앙은행 이사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다가오는 3월 암호화폐 거품이 거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현재 이사는 아닌 이제 전 중앙은행 이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를 말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태국 중앙은행 이사 3월 말 암호화폐 거품이 거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아누손 탐마자이 전 태국 중앙은행 이사의 경우는 금융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3월 말 암호화폐 거품이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2분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암호화폐 거품의 이제 첫 번째 물결이 이미 지나갔고 다수 암호화폐가 올 들어 40% 이상 하락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는 디지털 경제에서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떨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를 자주 쓰는 국제 기구가 있죠.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인데요. 이에 대하여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경우는 지난 12월 당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우려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이 아닌 새로운 불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채굴자 새로운 불장 기다리는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크립토 선문의 경우는 9일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새로운 불장을 기다리고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립토 선문은 2020년 12월 MVRV 지표가 3을 넘어섰을 때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급격히 감소를 했고 채굴자발 출금량은 증가했다. 일단 여기서 MVRV 지표라는 것이 이제 MV가 시가총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RV는 유실된 코인 약 15%의 정도와 5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인데 이 MV를 RV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가 이제 1부터 10까지 있는데 1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빤스를 팔아서라도 매수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8,000달러 수준이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했을 때에도 채굴자들은 매도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채굴자들은 매도 시점으로 MVRV 지표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채굴자들은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이는 채굴자들이 새로운 불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앞선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보고 어떠한 사람은 상승을 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하락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단기 변동성을 맞추기보다는 시장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성과 내재가치, 즉 펀더멘탈에 더욱 집중하여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과거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가치에 투자를 하며 오랜 시간 자산을 증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결제 자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기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하이마트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이 전자제품을 보러 갔는데 비트코인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참 개인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하이마트라고 불리우는 기업에서 암호화폐의 판매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판 하이마트 일렉트라 비트코인 판매 나설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대형 가전제품 유통사 일렉트라 매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판매될 수 있다. 비트코인닷컴이 전했다고 합니다. 일렉트라 그룹 매장 소유주인 멕시코 3대 부호이죠.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의 경우는 최근 틱톡에서 일렉트라는 은행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자 돈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자전거나 전화처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자신이 소유한 방코 아즈테카 은행이 규제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멕시코판 하이마트라고 불리우는 일렉트라는 작년 9월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서 나오는 리카르도 살리나스라는 인물은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진 자료에 보시는 이 인물이 리카르도 살리나스라는 인물인데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멕시코 3대 부호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현재 본인의 유동성 자산 10%가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역대 최고의 투자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상당히 낙관적인 기조를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일렉트라까지 소유하고 있을지는 몰랐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우리 기업은 암호화폐를 수용할 만큼 트렌디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암호화폐 시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기사들의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사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제가 진행 중인 디파이 2.0 프로젝트이죠. 크로노스 다오의 스테이킹을 진행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과연 저희 자산은 어떻게 변화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연 이자는 지금 108,6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스테이킹 했을 때 대비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연 이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유얼 스테이크드 밸런스를 보게 되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테이킹 초기 0.11개가량의 크로노 토큰을 매수했을 때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이제 2배가 넘는 개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크로노스 다오의 경우는 8시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이게 개수가 단리가 아니라 이제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옆에 메뉴에서 아월 글래스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크로노 토큰의 가격이 제가 매수했을 때와 당시에 이제 $640 대비해서는 50%가 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밑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가치는 매수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엄청난 이율로 인해서 개수로 가격이 해증이 된 것이죠. 이 다오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디파이 2.0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처음 접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다오의 경우는 델러스 이제 매버릭스의 구단주의자 억만장자이죠. 마크 큐반의 경우도 다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실질적인 투자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지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시 디파이 TVL이 급증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로 디파이 2.0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크로노스 다오 옆에 메뉴를 보니까 이제 크롱랜드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일단 한번 크롱랜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이아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NFT 관련한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내용도 보게 되면 뭐 클레이틴 체인으로 이제 NFT를 발행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파티시페이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이아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민트를 하는데 이제 1000개의 클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1000개의 클레이를 민트하면 1개의 가이아 NFT를 준다는 것인데요. 이게 설명드릴 때 홈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가이아 프로토콜 홈페이지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가이아 프로토콜에 이제 민트를 하여 NFT를 얻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민팅 가격의 절반이 디파이 2.0에 예치되어서 크로노 토큰과 같이 복리 이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 가이아 프로토콜의 경우도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클립 지갑과 연동이 되니 상당히 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직접 해볼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홀딩과 CPI로 제공되는 스테이킹만을 진행해 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이 되며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며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횟수로 5년간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뭔가 암호화폐 시장이 그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었습니다. 이 물도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현재 그저 홀딩만 하기에는 아까운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해보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에 맞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보자면 과거보다 훨씬 이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영향일까요? 한국투자공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첫 사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뭐가 첫 사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진행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루 단독 보도에 따르면 10일 한국투자공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유 주식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 8,700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9일 종가 214.50달러를 반영하면 한화 23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투자공사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그동안 암호화폐 직접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추어 왔는데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의 경우는 앞서 작년 7월 취임 후에 첫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국부펀드가 투자할 만한 자산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이죠. 2021년 7월 당시 실제로 코인 투자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정확히 비트코인의 차트와 동일하게 움직이므로 사실상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바입니다. 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으니 국부펀드 또한 기조가 바뀐 것일까요? 지난 4분기 주식 현황을 보고하게 되면 분명히 기사가 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충분히 대변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로 개인적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SEC에서 이제 공식 확인이 된 것으로 지난 2021년 10월 당시 교직원 공제회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찌라시였던 것과는 결의 다른 소식이죠. 좋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빠르지는 않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유의미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며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제갈길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수많은 기관 플레이어들은 지속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상관관계가 높은 해시레이트의 경우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한민국의 국부펀드를 포함하여 글로벌 국가들의 공적 기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된다면 지금과는 결이 다를 정도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인데요. 이 외에도 너무나 시장의 상승 요인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